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서 있기도 좀 힘들어하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지금 되게 곧잘 걷고 아동 같은 경우는 뛰어가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면서 미디어에 노출되었던 부분도 많이 줄어들면서 운동이 더 좋다 미디어보다. 네. 보통 애들 치료실 가자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저항하는데 얘는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계속 운동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시간은 이제 소아들 얘기. 소아들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저희 클리닉에 오는 아이들이 주로 발달장애거나 ADHD 좀 느린 아이들이에요. 느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케어원 발달센터 김석현 센터장입니다. 저는 센터에서 주로 이제 특수체육과 심리운동 그리고 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것을 같이 융합하고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아이가 둘이 있죠? 네, 저도 둘이 있고요. 동일한 그런 운동들이나 동일한 방법들로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인데 좀 더 저희가 가지고 온 케이스들은 좀 느린 아이들, 우리가 흔히 이제 발달장애, ASD, 자폐 발달이거나 아니면 ADHD 같은 역시 인지가 떨어지거나 뇌기능이 저하된 지금 관통하는 주제가 운동이 인지를 좋게 해준다는 부분이어서 거기 좀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 너무 움직이지 않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울러서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이 클리닉에서 아이들 많이 만나봤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SD 아동들도 꽤 많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ADHD나 또 불안 우울을 겪고 있고 또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만나는 아이들의 그런 범주들이 꽤 넓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 모두가 제가 하는 수업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이 클리닉에서 하는 치료와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치료가 병행되어서 어느 정도의 회복이 있었느냐 오늘 이제 다룰 케이스 중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6세 여자아이, 제가 가끔씩 제 다른 네. 교육 현장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안 좋은 케이스로 이 친구는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심각한 변이가 있어서 이 아이는 에너지도 없을 거고 활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거고 네네. 그래서 실제 그런 아이였죠. 처음 만났을 때 우선 되게 낯설어 했고 낯선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낯선 게 아니라 공간과 장소에 대한 그런 이제 낯설은 그런 기분들 또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치료실로 들어갈 때에도 편안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걸어서 보행을 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걷질이 것보다는 좀 힘들어했어요. 좀 걷는 부분에서도 이제 부축해서 그렇고. 좀 힘들어했고 많이 이렇게 몸에 스윙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관절 자체가 조금 유들유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밸런스도 좀 많이 무너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선에서도 약간 정확하게 뭔가를 주시한다라는 거나 그리고 의사소통에서도 언어적인 부분을 조금 명확한 이제 표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전병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임에 굉장히 느림, 소근육의 약함, 그리고 인지의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유전병은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보충제인 카르니틴과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충하면서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는 브레인과 근육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아진 상태에서 운동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시켰던 운동들 하나하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들어왔을 때 아이가 공간 안에서 보행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 일자로 쭉 잘 걸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발이나 중심축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밸런스,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정렬이 좀 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서부터 시작하는 준비 운동들, 스트레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중점적으로 좀 같이 이제 스트레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장비 중에 디지털 장비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디지털로 운동 많이 시키죠. 네. 플레이디딤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제가 엄선해서 골랐던 이유는 일단 레이저로 이제 바닥면에다가 컨텐츠들을 쭉 이제 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라이더 센서가 있어서 일정 높이의 발을 들거나
떴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라이더 센서가 사람의 모션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행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발을 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가면서 앞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게임형 어떤 컨텐츠들을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뿅뿅 이런 소리도 나고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결과도 보여주게 됩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스텝은 몇 번을 했는지, 이 컨텐츠의 목표였던 몇 회를 이제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아동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서 있기도 좀 힘들어하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지금 되게 곧잘 걷고 심지어 제가 약간 이제 큐잉을 넣어서 조금 더 뛰어보자 이렇게 좀 지지를 했을 때는 이 아동 같은 경우는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 같은 것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랜덤 스퀘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랜덤 스퀘어를 보시면은 바닥면에 스퀘어로 된 이런 모형들이 쫙 깔리게 되고요. 그 박스 안에 숫자가 나오면서 그 숫자가 순서적으로 어떤 순서성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1을 눌렀으면 그 다음에는 2를 찾아서 가서 발로 밟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4가 나오는데 이 순서성 안에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알아채는 것이 또한 여기에 과제가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봇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환, 몸을 이렇게 바로 트는 동작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근육과 밸런스뿐만 아니라 인지를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인지적 영역에서 보면 수인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 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순서성으로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그 숫자를 눈으로 보고 본인이 말로 하면서 그것을 밟고 실제로 이 모든 세 가지 과정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복합 과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멀리뛰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제 아동의 경우는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여기에서의 목표는 한 발로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모아뛰기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두 발을 모아뛰기 하는 동작 자체는 운동제어 측면에서 봤을 때 다리를 내가 힘을 주어서 그것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같은 힘으로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운동제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발목 점프라는 영상인데요. 제자리 멀리 뛰기는 내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박스로 점프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면은 이거는 그 박스가 쭉쭉쭉쭉쭉 앞으로 이제 나열되어 있고 거기를 하나씩 점프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동의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발이 약간 교차돼서 나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집중력이 조금 풀렸을 수도 있고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다리 힘이 좀 풀려서 우리가 짝발 가듯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옆에서 저는 이제 계속 큐잉을 주고 같이 운동을 지도함으로써 아이는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스스로가 다리를 모아서 힘을 줘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줄넘기 동작이고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더 센서가 일정 발목 부분 이상을 점프를 해야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높이 올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충분히 힘을 줘서 높이 점프를 한다는 측면을 본다면은 유산소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운동의 개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천장에 매달린 것은 TRX라고 하는 이것이 개발되기까지는 사실 미국의 군인들이 전시 상황이나 훈련 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든 매달려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위한 저항 운동 기구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을 매달아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게 했을 때는 천장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자유도가 굉장히 큽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일단 보행에 있어서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밸런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약간 보조 장치로 이용을 해서 매달린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팔을 잡는 힘에도 충분히 힘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지시했을 때 어떤 지시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숫자가 그려진 원판이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과제를 준 겁니다. 어떤 색을 발로 이제 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몸을 늘리면서 이완시키면서 이동해서 그것을 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링을 이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색깔을 얘기하고 아동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거는 무슨 색이지? 라고 물었을 때 아동이 응답을 하고 지금 굴러가는 이 링을 통해서 아동은 주의 집중과 그리고 시각적으로 추적하고 움직이는 사물을 인지해서 운동 제어를 통해서 사물을 잡는 그거를 잡아서 결국 다시 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처음에 제가 전달했던 것은 잘 받았지만 아동이 굴렸을 때는 바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얘기했을 때 안 굴러갔네
이렇게 이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한 번 굴렸어, 두 번 해보자, 두 번째 조금 더 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동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의 이제 촉진 전략, 그립을 잡는다거나 모방을 통해서 동작을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각적으로 운동 방향을 주시하게 했을 때 아동은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행에 있어서는 좀 소도구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소도구 중에서는 이제 스태핑 스톤이라고 하는, 이게 어린이집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비용이 비싸지 않으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이의 밸런스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만든 장비들은 조금 비싸긴 합니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지만 로켓 배송 같은 걸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좀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것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좀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위로 걷게 만드는 이제 그런 보행 훈련들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족저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재근들이 있는데 발가락을 움직임으로써 발 전체적인 근육들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잡게 되고 몸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발이 자기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걸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디로 발을 옮겨야 하는지, 어느 위치에 놓였을 때 본인 스스로 넘어지지 않거나 미끄러지지 않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규칙적으로 배합을 하는 그런 이제 운동들을 같이 실시했었습니다. 또 이제 스태핑 스톤을 활용한 운동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집어 놓고 했을 때 이 둥그런 면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앞뒤로 흔들리고 다양한 각도로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발을 하나하나 옮겨 놓으면서 충분히 중심을 잡고 천천히 이동하는, 그때 이제 집중을 하면서 아동은 이제 발이나 발목 관절이나 종아리나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 이제 차기, 이제 우리가 흔히 공 차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스태핑 스톤이 있고요. 차야 하는 목표를 두고, 그리고 지금 공을 차는 모습을 보셨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찼습니다. 차는 다리를 뒤로 쭉 뺐다가 앞으로 다리를 뻗어서, 다리를 끝까지 뻗어서 차는 이런 동작들, 충분한 이제 정확한 협응이 있어야만 가능한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처음부터 다 잘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나아진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8개월 사이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동작들과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아동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제한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제한이 현재는 거의 절반 이상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어머니의 이제 피드백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정문에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가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잘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방을 메고 한 손에 이제 그런 도시락이나 이런 가방을 들고서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 부분에서 아동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감동을 줬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6세 아이는 사실 이제 엄마가 처음 저랑 면담했을 때도 소망이 움직임 개선, 혼자 서기도 힘들었으니까 두 번째 사회성 개선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 두 부분이 저희가 채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왔으니까 어머님도 되게 심한 우울증이었는데 지금 너무 밝아졌고, 그래서 운동을 개선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개선시켜서 희귀질환 또 어떤 장애라고 판정받은 아이가 좋아진 케이스를 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ADHD를 진단받은 남아 케이스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진료 차트를 봤을 때 ASD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된다고 했다가 이제 현재는 ADHD가 이제 의심이 됐고, 클리닉에서 뇌파 검사를 한 결과 이제 불안으로 조금 더 우세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결과, 이제 ADHD라는 것은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좀 앞두고 계시기도 한데, 어머니가 원했던 목표, 아동에 대한 목표를 본다면은 수업 시간에 먼저 화를 내지 않고, 지금 1학년들이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에 가만히 잘 앉아있기만 해도 지금 감사한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거나 그 모든 타 아동들에게서 주목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이 좀, 악화되죠. 상황이 좀 악화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욱하거나 화를 내는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 혼자 뒀을 때는 또 갑자기 이제 좀 바른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제 전환되거나 아동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때를 많이 쓰겠죠. 맞아요. 너무 힘들죠. 선생님 입장에서도 힘들고 네, 맞습니다. 또 그 피드백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 더 힘들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머님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께 어머님이 이제 호출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적응을 해 나가면서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아동 같은 경우도 다양한 운동들을 좀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산만했습니다. 많이 산만하고 혼자 좀 뛰어다니고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칙 없이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것을 통제하기보다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되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도록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다 꺼냈던 그런 이제 교구들이나 소도구들을 아이 스스로 정리하게끔 그것을 정리하게 만들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화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강화물은 음식, 뭐 과자나 좋아하는 초콜릿 이런 것들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응용행동 분석이나 행동치유에서 행동수정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사회적 강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이제 강화물을 사용하는 것,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디지털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좋아하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을 좋아했고요. 처음에 시도했던 장면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제자리 멀리 뛰기를 했습니다. 이 라인에 서서 본인이 뛰어서 그 나오는 그 숫자들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어색하게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구두로 시범을 보이고 이제 아동의 참여를 다시 유도했을 때 다시 한번 뛰었을 때 보시면 여기에서는 50 몇 센치였는데요. 50.7? 예, 그럼 지금은 87점. 아이가 숫자 보면은 약간 예. 뿌듯하고 더 잘하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동에게는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아주 이제 가독성 좋게 눈으로 확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는 성취와 만족은 어쩌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지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하는 이제 이 컨텐츠는 낮은 수를 천천히 밟아가면서 스스로 이런 숫자에 대한 그 인지도 가져가게 되고 주변에 봤을 때 없는 숫자도 있습니다. 1, 2, 3, 4 순서로도 가지만 4가 빠지고 5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 찾는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줄넘기 컨텐츠를 같이 넣었었는데요. 이 아동 같은 경우도 그냥 빨리 뛰고 그냥 신나게 뛰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추후에 촉진 전략, 지지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다리를 높게 올리면서 숫자를 보자라고 했을 때 아동은 그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들. 결국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또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많이 이제 포함되고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수록 과제와 같은 그런 이제 컨텐츠고요. 글씨와 나오는 도형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씨로 읽고 맞는 이제 고난도인데요. 네, 이걸 좀 찾아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들이나 이런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어떤 운동들을 진행하냐면요. 아동이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높은 허들이 있을 때, 장벽이 있을 때 옆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시도하고 연습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제가 시범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혼자 뛰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 됐었습니다. 예. 자신감을 넘어서 이 계단에서 마지막에 왔을 때 지금 밑에는 여기는 흐르는 강이 있어. 자, 여기를 우리 뛰어 넘어보자 라고 그런 이제 과제를 줬었고요. 여기에서 아동이 뛰어오면서 계단을 하나씩 오르고 여기를 완전하게 뛰어넘는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구조물이나 허들을 통해서 이제 환경을 설정해 놓고 그런 구조화된 환경 안에서 아동이 스스로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것을 뛰어넘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에게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그 판단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아동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라켓을 이용한 운동이고요. 라켓을 보통 휘두를 때 우리가 어색합니다. 배드민턴 라켓이나 이제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는 아동이 되게 조금 무거워서 좀 가벼운 라켓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공은 딱딱하고 무거운 공이 아니라 탁구공을 활용해서 어쨌든 넘어가기 좀 더 쉽고 아동의 그 성취 경험이 훨씬 더 많은 횟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횟수로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형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체육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또 그룹 운동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정상 아이가 아닌 느린 아이만 치료하는데 저는 형제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 정상 친구여도 같이 와서 코디네이트하면 너무 좋은데 마침 쌍둥이여서 지난주부터 같이 와서 되게 좋은 환경이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도 정말 바르게 잘하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이제 이 안에 체육실 쉽게 말해서 난장판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치우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해줬습니다. 스케줄링을 했을 때 아이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뭐 스트레칭에 참여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쟁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 요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구조화된 환경을 조금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뛰어넘었던 것을 아래로 이렇게 넘어오도록 해서 신체 전반적인 부분들, 근육이나 관절이나 활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모션 탭이라고 해서 빛이 나오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각 정보를 통해서 내가 손으로 터치한 어떤 과제 형식의 이제 운동인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 제가 설정해 놓은 이런 규칙적인 탭의 위치가 아니라 아동들이 직접 붙일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참여했다라는 것이 본인들이 만든 운동에 본인들이 이것을 스스로 해냈다라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왕복 달리기 이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경쟁의 요소가 보이시죠? 서로 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운동 기능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특수체육과, 그리고 아동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도 다른 컨텐츠가 아니라 이 컨텐츠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운동을 넘어서 놀이,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애들 치료실 가자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저항하는데 얘는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제로 하신 얘기가, 지하철을 타고 올 때도 전날부터 하는 얘기가, 토요일에는 웰케어를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너가 해야 돼. 오는 게 보상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게 보상이 돼서 지하철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좀 소란스럽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면서 미디어에 노출되었던 부분도 많이 줄어들면서, 그 포인트는 되게 좋네요. 네. 운동이 더 좋다, 미디어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신 덕분에 이제 웰케어에 오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또 우리 이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치료 있죠. 동물 매개 치료. 동물 매개 치료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동물 매개 치료는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려견이라는 부분들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가족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과 교감을 통하고 그런 이제 매개견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할 수 없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시나 아니면은 매개견과 함께 활동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지시에서 또 그 매개견이 뭔가 그 지시 수행을 완전히 해냈을 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자신감도 상당히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병원에 세팅이 됐죠? 현재 많은 이제 방송사에 출연하고 계신 김효진 대표님께 직접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방문을 해주시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김효진 대표님의 반려견이 한나라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왔을 때 인기가 엄청납니다. 애들이 되게 보통 낯선 환경 싫어하고, 보통 또래 아이들이랑 볼 때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노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네. 속에서 좀 더 순응을 잘하고 착한 이런 동물들과 같이 먼저 따뜻함도 경험해보고 상호작용 해보는 것도 훈련된 게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맷집도 좋아요. 가끔 꼬집기도 하고, 뭐 어떤 아이는 가끔 혀를 잡으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라포의 한 방향이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럽긴 한데 너무 멀고 네. 또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도 없을 때, 혹시 집에서 특히 이제 아빠가 어떻게 놀아줄 수 있는지, 오늘 많은 그런 소도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우선은 아동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요구가 있는 아동이라면은 그 니즈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아동들의 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것인데, 결국 그런 환경들을 많이 세팅을 해주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노출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즈 카페를 가더라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재밌게 노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특정한 놀이를 피해서 전혀 가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동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봤을 때, 좀 아동이 좀 친밀하게 뭔가를 만지거나 그를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을 약간 확장시켜서, 이게 선택적 확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확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국 잘하는 것은 되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또 이제 배우는 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배우는 것을 계속 이제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몸으로 제일 많이 놉니다. 건강관리한 측면에서도 뭐 발에 누워서 비행기를 태워주기도 하고요. 약간 감각적으로 예민해져 있다면 꼭 껴안아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 기분, 그리고 또 성취와 만족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고 사실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한 아이를 정말 집중해서 치료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쳐있는 엄마 아빠들, 특히 아빠들 생계도 해야 되겠고 일도 많고 근데 아이를 또 놀아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클 때는 또래들도 많았고 몸을 움직여서 놀 수 있는 게 많은 환경이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사라지고 다 디지털로만 축소되면서 느린 아이들 아니어도 모두가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가장 좋은 놀이터는 아빠의 몸인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이 아빠들도 지쳐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아이들과 노는 시간들을 아빠들이 먼저 이런 놀이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비록 반응은 느리거나 반응은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그 작은 변화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운동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든지 계획 세우고 해 나가면 조금씩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사실 저희 이제 웰케어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도 느낀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우리가 단순히 어른이라고 해서 완성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 잘하면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전인적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전한 아이들의 몫이기보다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몫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환경 내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추억이나 또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나 만족들이 결국 그 가정을 또 성장시키고 아이들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